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5월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쭉 한 달 정도 눌리고 반등은 했으나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으로 5월달 들어서 지루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200일선 이상 나름대로 반등을 해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꽤나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위주로 시세가 나왔고, 뭐 어느 특정 업종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웠어요. 특히나 제약 업종은 오늘도 숨고르기를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는 나름의 반등세는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업종의 경우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혹시 엔비디아의 호조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등을 하다가 혹시 엔비디아가 문제가 생겼다? 재차 내려오는 이런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예단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추정하고 수긍하면서 쫓아가기로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올바른 대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은 CPI를 발표 앞두고 미국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예전에 유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게임스탁이라던가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미국도 신고가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CPI 결과에 따라서 또 오늘 밤엔 PPI 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최고가를 한번 기록하러 갈지, 이미 유럽과 대만 이런 증시들은 최고가를 기록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과 별개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직전 고점까지는 AI 기술주가 주도해서 올랐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고가권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가기랑은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반등세가 나올 때 애플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요 개별주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번 AI 기술주가 눌릴 때는 시세를 뱉어내는데 반등세가 약하다 보니까 재차 상승을 만들 때는 개별주의 강세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는 일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별주들 뭐 중국 소비주나 뭐 게임주, 엔터주, 뭐 AI, 로봇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뭐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수의 종목이 올라갈수록 뭔가 건강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무너질 때에 방어력도 생깁니다. 상당히 증시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지루한 흐름이 조금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지루하고 답답하고 온몸이 간지럽다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매개체가 필요해요. 상승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HIB 같은 경우는 3상 이상 뚫었다. 그러면 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는 안 올랐지만 오늘 정도는 그래도 더 강세를 보였어야 했거든요. 어쨌든 중국 관세 부과를 하고 우리나라한테는 간접적으로 수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세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차전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같이 보여줄지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주도 업종들 간의 포인트는 그다지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다. 주도 업종이 어떠한 호재성 재료,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조금 더 답답한 장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HLB 관련해서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16일까지 가난 신약 승인 여부 결정이 된데, 사실은 이것보다 먼저 나와도 됐었거든요. 꼭 FDA가 1년을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FDA 입장에서도 1년을 넘어가면서까지 심사할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일까지는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뭐 기사에서는 이게 팩트 기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일까지 신약 허가 여부 결정한다. 그래서 국내에는 17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어떠한 결과물이 전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르면 16일 이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데이터면은 좀 먼저 나와서, 안정화를 좀 시켜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끌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뭐, 금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아침에는 마냥 좀 힘을 내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시세를 내준 거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 관리하는 모습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시장의 얘기도 한번 해봤고,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얘기, HIV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해봤고, 5월 16일까지는 어닝 시즌,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어느 정도 발목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5월 16일이 일단 지나고 나면은 HIV 비롯해서 어제 이야기 드렸던 두 가지 실적 시즌까지 끝나면은 상당히 바이오도 기대감을 무난하게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아스코도 앞에 두고 있으니까 AI 기술주가 조금 주춤주춤하고 전기차도 뭐 크게 돈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바이오가 당연히 힘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관세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어쨌든 25%에서 100%로 넘어가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 플러스 알파로 테슬라에서 모델 Y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구형 모델이잖아요.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프로세스를 0.99% 진짜 초저금리거든요. 그냥 이제 이자 없이 그냥 뭐 할인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할인 효과가 되니까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고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하이브리드 당연히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구매를.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긴 할 겁니다. 편의성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산업인 전기차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무조건 전기차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은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막 이런 뉴스들 많이 쏟아지는데 이쪽은 이미 정점에 올라 있거든요. 정점에 있으면 이거는 주식으로는 매도죠.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빠지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올라올 텐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 기대감이 다시 붙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강원에너지가 무수수나트륨 가공을 하는데 이 기업에다가 444억어치 리튬 수주를 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제 양극재 수요가 조금 올라올 것 같다. 이제 재고 처리가 다 돼가는 것들을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뭐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LNF도 지금 재고를 거의 다 떨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의 리튬이 기업들에게 납품이 된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로 만든 리튬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해서 다시 배터리로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단이 정상화가 돼가는 거거든요. 이익이 정상화 된다는 것 자체가 2차전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넥서스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ES300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EX300H죠. 정확히는 이게 하이브리드를 뜻하는데 이게 2025년 내년에 26년 버전으로 신 모델이 나옵니다. 신 모델에 무슨 소식이 있냐면 내연 기관의 버전 ES300은 안 나오고 EX300H를 기본으로 전기차 버전을 출시 고려하고 있다고요. 일단 그러면 신모델이 날 때는 ES300H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출시를 한 다음에 뭐 한 1, 2년 정도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 아마 전기차 모델 ES300 뭐 일렉트릭 뭐 ES302 라인업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도요타가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전기차는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전환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은 투자자로서는 과연 하이브리드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은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2025에서 2026에 대한 전망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쏙쏙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밖에 주목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이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세를 만들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못 간다라고 한번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24년 1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시즌은 맞아요. 또 24년 4분기도 작년에 회복을 하다 한번 꺾이는 시즌이거든요. 한번 꺾였다가 24년 1분기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시즌입니다. 근데 24년 2분기에는 지난 2분기, 23년의 2분기보다는 24년의 2분기가 별로입니다. 이때 원체 괜찮아지고 있었거든요. 회복세가. 그런데 24년 2분기에 그러면 바닥을 잡아주고 24년 3분기에 어떻게 되냐. 24년 3분기부터는 23년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이익단을 25년도부터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익단, EPS가 사상 최고로 기록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간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외국인의 누적 매수 추이가 아직도 안 꺾여요. 계속 우리나라를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매집한다고 하죠. 벌써 2년 이미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4일 이때 시장이 저점을 찍고 물론 한 번 더 내려치긴 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외국인은 계속 국내 시장을 모으고 있어요. 거의 2년입니다. 한 2년 동안을 내리 팔았는데 2년 동안 내리 매집하고 있어요. 이 매집한 효과가 결국엔 나올 것이다. 우리 눈에나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러고 있죠. 근데 이거를 외국인 눈에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24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027년쯤에 보면은 자, 요 그림이 어떻게 되냐? 2020, 2024 이렇게 되고 제가 보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 이 꼭대기에서 봤을 때 이 주가를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뭐 2027년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냥 여기서 왜 지지고 볶고 있었나? 그냥 아무 데서나 샀어도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그 마인드예요. 여기서 그냥 무조건 시장이 오르나 빠지나 매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서 보고 이 공간에 있으니까는 엄청나게 큰 시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시세가 분출돼서 언젠가 이 꼭대기 시세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기다렸으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거죠. 물론 지금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뭐 1년도 아니고 2020년부터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이제 2022년 여기가 2022년입니다. 2022년부터 뭐 2년 동안 지금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답답하긴 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바바바바바박 올라가는 종합지수 자체가 아무거나 뒤로 찍고 사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피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단이 그래요. 그래서 2024년 2분기부터 1분기 최저를 찍고 2분기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거 분명히 선반영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2분기도 약해요, 약하기는. 근데 3분기부터 진짜 좋아지는데 이미 2분기가 지나가면 3분기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또 못 가는 이유를 굳이 또 뽑자고 하면은 바로 기업의 물적 분할입니다.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원래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품고 있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상장이 돼버리니까 100조 원의 시총이 생겨버린 거죠, 코스피에. 똑같이 3,000포인트인데 LG화학이 LG엔솔 100조를 상장시켰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3,000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쩌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시총이 1,000조입니다. 1,000조인데 3,300포인트 가려면 100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함으로써 100조를 필요로 하던 그 돈이 3,300포인트를 목표로 했을 때 지금은 110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3,3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합지수적으로 뭐 본다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종합지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국내 시장이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단 뭐 LG 엔솔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카카오그룹도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 이런 것만 해도 거의 50조잖아요. 뭐 시총 많을 때는 100조까지 갔었고 그리고 뭐 HD 현대에서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것도 분할 상장하고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프로 BM으로 또 쪼개고 에코프로 HN 쪼개고 이제 조만간에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에코프로 EM도 나오겠죠. 이건 이제 NCA 배터리입니다. NCA 배터리도 이제 이거 조만간 상장하겠죠. 몇 년 안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로 우리나라가 무거워서 투자하기 안 좋은 환경은 맞다. 이게 다 IMF 때 기업들 쪼개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아 진짜 우리나라가 주주하는 이 좀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속세가 너무 세요. 삼성 같은 경우도 자꾸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상속세라던가 아니면 상속의 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이 투명하게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리스크로 편법이 이용되다 보니까 자꾸 분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쉽긴 한데 저는 그냥 한번 미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시장도 2026년에서 2027년 어느 시점에는 그냥 국내 시장에 투자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잃어버린 진짜 20년 30년이 일본처럼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KGC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믿고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애플 관련해서 이렇게 챗 GPT나 메타버스 뭐 이런 정보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비전 프로 올라갈 수 있겠고, 오픈 AI니까 AI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어요. 뭐 한국의 컴퓨터 한컴이드 뭐 이스트소프트 움직였는데 크게 모멘텀 받는다? 아, 그건 쉽진 않다. 그래도 일단 6월 10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스트소프트 얘기하면서 남겨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6월 10일까지 무너진다 이러기보다는 간헐적으로 계속 시세를 한번 내긴 할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세 관세 이런 얘기도 직접 발표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테슬라 모델 Y 0.9% 파격이나 진짜로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할부이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성능은 가격 동결. 그래서 EV6,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4년에 전기차 라인업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가능성으로 올랐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진짜의 시즌이 이제 올 수가 있다. 언제 시작? 24년부터. 지금 2차 전지도 지난 24년 7월 26일부터 거의 1년여간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진짜 보통 업종의 사이클이 쉰다고 하면은 한 2년 6개월 정도 쉬거든요. 일단 1년여 정도는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뭔가 재미 본 게 전혀 없거든요. 작년에는 오로지 소재주가 힘을 받았어요. 근데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끝에 머리까지 올랐으니까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현재 5월달 약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셀 기업들. 그러니까 셀 기업들도 한번 움직일 때가 돼가고 있다. 이런 걸 조금 제가 분석을 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국제 수익률 보면 증시에 뭐 엄청 악영향을 끼친다, 못 간다 이 정도 아니거든요. 뭐 비트코인 난축적이고 유가도 C19불, 그냥 매크로 지표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 구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증시를 못 가게 막는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결국엔 개인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외국인 기관 열심히 모으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에서조차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원래 개인의 매수 비율이 항상 80%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통계를 봤더니 24년도에 개인의 매매 비율이 80% 밑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뭐 개인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 해외 글로벌로 빠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80% 밑으로 빠져서 기관과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코스닥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코스닥의 스몰캡 종목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서비스 강세 보인 거 보니까 알테오진 괜찮았네. 그리고 반도체가 괜찮았구나. 제약이 그냥 그런 거 보니까 HLB가 조금 힘을 못 썼나 보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뭐 파생시장 수급도 크게 의미 없이 오늘은 그냥 횡보, 이렇게 그냥 횡보 안에서 CPI 지표나 PPI 지표 이런 글로벌 증시의 반응을 좀 기다리는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이 이제 고가 돌파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태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나서기 때문에 또 그동안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강세해 보였어요. 조정도 없이.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정으로 조금 우리 증시보다는 약한 모습 보이는데, 코스닥이랑 비교하면 뭐 그냥 개킨도킨이거든요. 그러나 대만을 보면은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TSMC를 등였고 미친 시세를 만들고 있는 정도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3,700포인트 그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따졌을 때 키높이상으로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가고 있는 거고, 항생 지수도 이제 뭐 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생도 우리나라만 못 가고 있는 상태였다. 최근에 항생도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거의 20% 올랐거든요. 종합지수 자체가. 독일 역사상 신고가, 프랑스 역사상 신고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할 말이 없고, 다우도 이제 신고가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뭐 S&P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진짜 좀 힘을 쓸 때가 돼가는 게 아닌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여기 신고가 언저리까지라도 와주면 얼마나 우리 계좌가 좋아지겠습니까? 22년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반도체만으로는 종합지수가 미친 듯이 못 올라갑니다. 종합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바이오가 미쳐서 올라가든지 2차 전지가 미쳐서 올라가든지. 얘네 자체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얘네가 지수를 견인하는 거지, 코스닥은 그냥 못 올라갑니다. 결국에 어딘가로 수급은 조만간에 한번 쏠릴 것이다. 코스피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약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단이 이제 점점 강하게 올라옵니다.
보시면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그 낙수 효과로 다른 기업들도 다 좋아지고, 무엇보다 매출액이 많이 늘진 않는데 영업이익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3분기에 좋아졌다가 4분기에는 성장 회복세가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익단도 보면 여기서 영업이익은 늘어나지만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거의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늘어요. 한 10% 넘게 늘어나고 3분기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확 늘어나죠. 30% 이상. 매출액은 한 10%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단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4분기에 전환한 다음에 1분기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늘로 피 올라가서 신고가에 만들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3분기 앞두고 살짝 둔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 엄청나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뭔가 퍼포먼스를 보인 다음에 그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도 HBM 라인업의 확장 이런 것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선반영이 될 수 있는 시즌쯤 가면 그때 하이닉스도 추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실적단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일 일이 없겠구나 라는 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만 탁 찍어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정상화가 돼가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 주다 보니까 뭐 자동차는 말도 할 것도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잠깐 지금은 주춤했어요. 그러나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에 들어가면은 최고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해요. 당연히 선반영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실적은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연간 실적만 보더라도 24년에 잠깐 정체가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조금 안 좋습니다.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거든요. 뭐 포스코 퓨처엔도 규모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잖아요.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1분기에 흑자전을 하고 2분기부터 이제 잠깐 쉬어가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최고 실적을 찍으러 가거든요. LG 엔솔은 볼까요? LG 엔솔도 마찬가지죠. 4분기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4분기에는 성장하다 꺾였다. 그러나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찾고 2분기에 회복을 한다. 그러나 3분기에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에 들어선다. 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거든요. 3분기에. 근데 이게 뭐 컨센이 꺾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AMPC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2분기부터 얼티엄셋 2공장이 돌아가고요. 3분기부터는 얼티엄셋 3공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3공장이 정말 핵심 공장이거든요. 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일단 생산하기 때문에 거부가 가치의 제품이 나옵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4공장, 5공장까지 계속 예정이 돼 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성장이 3분기에 가시거리 들어간다. 그럼 지금 투자해야지 언제 투자합니까? 그래서 다만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매각, LG화학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너무 많은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거 지분 매각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보면은 뭐 그냥 반도체가 시작한 다음에 조금 올라온 정도고 제약바이오도 갭 떠가지고 살짝 움직였고 전기차도 뭐 그냥 꾸준히 좋은 모습. 그러나 마지막에 HLB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정도였다. 다만 HLB도 뭐 꺼진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물량이 나온 만큼 FDA 승인이 나오면 갭이 딱 뜨겠죠. 뭐 장 외에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한번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료 소멸이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리스크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치고 올릴 것이다. 요런 것도 FDA 승인 공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횡보하면서 오늘 그냥 이유 없습니다. 뭐 리포트 나오긴 했어요. 목표가 30만원 리포트 나와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힘을 받는 모습이고 사실 어제 빠진 것도 있고 왜 빠지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져다 붙이지 말자. 지금은 그냥 자연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화장품 관련주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니까 요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도 움직이긴 했지만 글쎄 싶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어제 원전 전력주 조금 움직인 정도였고 엔터주도 아침에 게임주랑 같이 힘을 써봤지만 그냥 뭐 오늘은 전반적인 자연 반등의 날이었다. 개별적으로
괜히 이유가 있어서 세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 반등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주들도 꽤나 이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전기주도 어제 윗꼬리 달고 오늘 밀렸고, 뭐 광명전기, 대룡전기 이런 전기주들이 슬슬 밀리기 시작해서 고점의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 고점을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어요. 다시 갈 수는 있으나 조금 숨고르기를 할 시즌이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세 판 짜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화장품, 게임, 엔터 이런 애들 돌아가면서 개별주가 움직인 장이었고, 오늘 심지어 수소주까지 움직였거든요. 오늘 보면은 수소주까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던가 화학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이런 수소 관련주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주까지 잠깐 움직였기 때문에 뭐 한 바퀴 개별주는 그래도 돌만큼은 거의 다 돌아간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뭐가 될지 모르지만 주도 업종이 종합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시세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 기준이 5월 15일 내일이고요. 5월 16일 어닝 시즌 같이 겹쳐 있습니다. 지지난도 5월에 들어서부터 시장이 밀리기보다는 일단 지난주에도 기대감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뭐 엄청나게 시세를 만들지 못했어요. 종합지수가 그냥 4월달에 오르고 난 뒤에 쉬고 있는 정도고, 이번 주에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인 거는 뭐 변함이 없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에는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어떤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서는 재차 좀 상단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의미가 있었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잡아준 것 자체가 어떤 제가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CPI 이런 거 아마도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달부터 한 달 전부터 파월을 겪으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컨센서스를 부합하든 뭐하든 살짝 상회를 한다고 해도 지난달보다는 좋아질 거거든요. 지난달보다는 그래도 인플레가 잡히는 방향으로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부합보다는 CPI 지표가 그냥 너무 많이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가 우호적인 반응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화하면서 목요일날 이제 1분기 발표 끝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 3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려놓은 것 같다, 코스닥을.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보자 시장을,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모레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힘내기로 합니다. 시장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감 반드시 가지고 우리도 역사상 신고가 코스닥 갈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